네.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도 얼굴에 마스크 쓰면서 부분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영상에서는 이 마스크를 활용해서 영상에 필요한 부분만 좀 편집을 하거나 좀 잘라내는 거를 마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도형을 사용해서 잘라내는 거, 그리고 펜 툴을 활용해서 잘라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 도구 툴바 보시면 네모 박스 있죠? 동그라미도 상관없고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원래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도형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타임라인에서 어떤 개체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에다 가져다 대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네모의 가운데 동그라미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 도형을 그리게 되면은 해당 부분만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모로 했지만 뭐 라운드 된 걸로도 할 수가 있고요. 라운드.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배우겠지만 그 레이어 관련해서는 몇 가지 단축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라운드 렉탱글, 렉탱글이 직사각형이죠? 그냥 직사각형이 있고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는데 라운드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누르시면은 위로 누르면은 이렇게 라운드의 정도가 심해지고요. 아래 단축키 누르시면은 뭐 눌러보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이 꼭 정사각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사각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단축키 Shift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Shift는 뭐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선 형태 움직임 할 때도 항상 Shift 누르시면 되고요. 그걸 이렇게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뭐 원형 같은 것도 당연히, 원형도 정원 그리시고 싶으시면 Shift 누르시면 돼요. 예, 정원 그리시고 싶으시면 Shift. 음, 네,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정원으로 자르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폴리건 툴이랑 스타 툴이 있는데 폴리건은 다각형 툴이거든요. 얘도 단축키가 있어요. 다각형이 오각형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는데 위를 누르시면은 이그 각형 모서리 수가 추가가 되고요. 아래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이렇게 뭐 다각형을 몇 다각형으로 만들 건지 단축키로도 조정이 가능하시고 또 얘도 테두리 쪽에 라운드니스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화살표를 계속 누르면요. 라운드니스가 점점 이제 굴곡이 있다가 굴곡이 너무 심해져서 왜곡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요. 또 왼쪽 클릭하시면은 이 라운드니스 또 사라지는 이런 상태가 돼요. 네, 라운드니스 이렇게 좀 해소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뭔가 변형값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기본 세팅 값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은 약간 기본 값으로 바뀌어요. 기본 값으로 바뀌었죠? 원래 오각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도형 만들 때도 이렇게 좀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왜곡을 도형에 많이 줬을 때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개체 선택하시고 펜툴로도 할 수 있어요. 펜툴은 뭐냐면 이게 뭔가 그 곡선의 형태, 직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을 그리는 건데 화면에 지금 펜툴만 보이죠? 패스만 보이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도형을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끝부분으로 돌아와요.
끝부분 돌아올 때 펜촉의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 버튼 뜨거든요. 누르시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잘려요. 이 패스에 대해서 포토샵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네, 첫 번째 지점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지점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한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시면은 이 핸들러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고요. 얘를 이렇게 쭉 빼시면은 그 곡선의 강도가 더 심해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오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직선도 되고요. 곡선을 하고 싶으시면 클릭한 상태에서 기울이세요. 기울이시면 들어간 상태에서 핸들로 쭉 빠지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곡선을 기울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네, 크게는 이렇게 패스랑 레이어 그 도형을 활용하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만든다. 그리고 대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을 하긴 하는데 책에서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음, 클릭한 상태에서 메뉴 상단에 가셔가지고 레이어에서 레이어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스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뉴 마스크 클릭하시면 마스크가 지금 전체 크기로 세팅이 됐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레이어 들어가셔서 어, 마스크 쉐입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네 아무튼 여기서 뉴 마스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사진이 아니라 그런가? 사진으로 볼까? 잠시만요. 그리고 얘는 꼭 영상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미지에서도 마스크 생성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쉐입 툴 활용해서 많이 하시기도 하고 펜툴 활용해서도 많이들 조정을 좀 하시고요. 또 하나 더 도형에서 이렇게 도형 클릭하신 상태에서 도형을 두 번 클릭하시면요 화면이 꽉 찬 도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직사각형으로. 그러면 레이어가 지금 그래가지고 네 이거는 뭐 도형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두 번 누르시면 화면이 꽉 찬 원이 되기 때문에 컴프 사이즈를 정사각형으로 하시면은 정원을 두 번 클릭하셔서 만들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Shift 누르셔서 만들 수도 있어요. 펜툴에 대해서 아직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펜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어, 펜툴 이렇게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지금 마스크가 안 나오는 거는 개체 선택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선택하시고 기울이시면 만드실 수 있는데 그냥 누르시면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굴곡을 만들 수 있고 왔다는 곳에 이렇게 돌아오면은 자르면서 마스크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뭔가 어, 점을 추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Add Vertex 툴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어요. 추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삭제도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 보시죠? 마이너스 딜리트 볼텍스 툴 삭제. 잘못 눌렀어요. 삭제. 치면 사라져요.
컨버트 버티스 툴은 얘를 이렇게 직선을 곡선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곡선도 직선으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성질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스크 피더 툴 같은 경우는요, 부드러운 정도를 좀 조정을 하는 툴인데요. 이게 좀 원래 선에서 멀어질수록 피더가 가장자리의 부드러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피더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구로도 조정할 수도 있고, 마스크의 속성에 한번 보면, 피더 값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피더 값 보이죠? 이거를 수치를 높이시면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네,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아봤고요. 우선은 저희가 수업 듣고 예제는 시간이 나면 좀 이따 해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예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마스크가 하나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개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생성하고 두 개를 이렇게 생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원래 세팅 값은 이 마스크가 그냥 이렇게 합쳐져요. 마스크, 얘 마스크 따로, 얘 마스크 따로 이렇게 합쳐져서 두 개가 잘린 상태로 보여지게 돼요. 네. 그리고 얘가 마스크가 다른 마스크인지 어떻게 아시냐면 여기 보시면 패스 색깔이 다르죠?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핑크색.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마스크 자른 거에서 반전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인버트 보이시죠? 이거를 체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반전돼서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뭐 두 개니까 하나를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버트 하시면은 이렇게 반전. 마스크 갖고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을 마스크로 생성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운데를 뚫거나 그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인버트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모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냥 문이 있고요. 문도 있어요. 문은 그냥 어떠한 형식을 띠지 않아서 그냥 패스만 있는데 마스크는 마스크인데 뭐 화면상에 보여지지 않아요. 애드가 있고요. 그리고 서브트랙트라고 하는 애는 제외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만 또 제외돼서 보이는 게 있어요. 인터섹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마스크 두 개가 겹쳐진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저희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진 부분만 인터섹트, 예, 겹쳐진 부분만 보이는 거고요. 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 더하기 옵션이랑 비슷한데요. 오퍼시티가 높은 마스크를 상위로 보여준다고 해요. 네,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다크는 인터섹트 옵션과 비슷한데 오퍼시티가 낮은 마스크를 상위로 보여준다고 하는데 오퍼시티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보면 네, 뭐 이렇게 네, 쓸 때,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가 높은 마스크를 뭐 상위로 보여주는 거고, 달큰 같은 경우에는, 네, 불투명도가 낮은 마스크를 상위로 보여주는 그런 애예요. 그리고, 네, 근데 잘 쓰는 건 아니어서, 네. 디퍼런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음,
얘 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는 부분 제외하고 보여주는 그런 애예요. 이런 모드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고요. 애들랑 서브트랙트랑 인터섹트 외에는 그렇게 많이는 활용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로 알아야 될 거는 애드,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인버티드 가능하다. 뭐그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피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테두리에 이렇게 그 부드러운 정도를 의미를 하고요. 마스크에 오퍼시티가 또 있어요. 오퍼시티 조정 가능하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마스크에 또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피더값은 0에 가까울수록 테두리가 선명해져요.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어요. 좀 특징이라면 어느 정도 익스펜션의 수치가 높아지면은 테두리가 좀 이렇게 둥그러져요. 그래서 원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이렇게 라운드가 지면서 좀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화면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프레임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원이 더 예쁠 것 같아서 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마스크 익스펜션에 이렇게 수치를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또 F 코드를 눌러주면 오늘 왜 스페이스바가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트랜지션, 화면과 화면 간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해봤고요. 이제 책에서 해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마스크 예제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실습해볼게요. 가로 1920에 이 숫자가 뭔가 1번인 것 같은데, 15초짜리 컴프를 만들어 보세요. 네, 다 같이 해볼게요. 6-1이랑 6-2 데려오시고요. 타임라인에 드래그 드랍을 해줍니다. 6-1이 순서상에서 상위에 올라가도록 배치를 해주시고요. 예, 상위에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6-1에 좀 복잡해요. 책에 있는 예제 책대로 따를 건데, 그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책 보면서 하니까 좀 쉴 수 있는데, 어, 제가 말로 하는 건 좀 따라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좀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6-1 영상에 7초를 가시고요. 타임코드 7초. 오늘따라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7초. 이게 왜, 이상해. 지금 숫자 키가 뭔가 이상해서 죄송해요. 음, 지금 이 숫자 키가 잘 안 먹으니까 얘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컴퓨터가 좀, 왜 이러지? 이제 지금 패드가 좀 이상하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인스타 붙여넣기가 안 되네. 여러분 죄송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 네, 고되네요. 네,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어, 7초. 네, 7초로 가면은 이렇게 시간대 나무에 있거든요. 이 나무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마스크를 생성하고 나무 이미지를 경계로 우측이 화면이 보이도록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펜툴로 이 나무의 모양을 딸 거예요. 나무의 모양. 일단 이렇게 따로 신 레이어가 생성되면 절대 안 되고요. 6-1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줘요. 전 너무 섬세하게 안 딸 거여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줍니다. 네, 잘 잘렸죠? 7초 기점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화면 이제 안 보이는 부분도 잘 가려주도록. 그래서 지금 왼쪽의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한번 따보세요. 네, 다 따셨죠? 그런 상태에서 피드값 조정해 볼 텐데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마스크 하단에 마스크로 들어가세요. 마스크 원. 마스크 피드값에 20을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어떨 때 입력이 되고 어떨 때 입력이 안 되고 막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경계가 부드러워져서 되게 부드러운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해주셔야 될 게 마스크 패스에 또 키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값의 키프레임을 이 스카바치 아이콘을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 7초에 스카바치 아이콘 클릭하셔서 마스크 패스를 저장을 해줘요.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음, 이 6초 10, 6초 10, 재생을 한번 해보면, 네, 여기 이거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나무에 피스를 다 좀 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에 애드로 해주신 거 노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 구간에 어, 이, 이 마스크를 다 좀 따보도록 할게요. 이 모양을 다 딸 텐데 음, 패스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키프레임으로 하시는 거고요. 일단 이 나무가 안 보이는 구간은 그냥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냥 6-10 부분에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6-10초부터 나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컨트롤 누르시고 위치하시면은 1프레임 이동이고요. 시프트 누르시고 컨트롤
방향키 10프레임 이동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나무에 그 패스를 딸 건데 그냥 나무 이렇게 모양을 따주시면 돼요.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십 마스크 패스 선택하시고 눈으로 하는 거는 영상을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눈으로 해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린 부분만 보여지니까요. 이거는 애드로 바꾸시면은 다시 제대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 움직이는 구간, 오른쪽이 잘리죠? 오른쪽에 움직이는 구간을 이렇게 다 따라가도록 소개를 좀 해볼게요. 네. 이쪽부터 이제 오른쪽, 6초 10, 나무 오른쪽 마우스 패스 조정. 오른쪽만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보시면, 저는 지금 사라지기 그 마우스를 노미는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대략 살짝살짝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패스 여러 개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개 선택하고, 네, 제가 3, 4개는 안 땄는데, 어느 정도는, 네, 여기도 하나 더, 오른쪽만 따주세요. 오른쪽만 날려버려요. 왼쪽은 내비둡시다. 마스크 패스를 선택을 하셔야지 그 패스가 보이거든요. 화면 밖으로 잘 사라지는지 이제 애드로 좀 바꿔볼게요. 뭐 어느 정도 잘 사라지고 있대요. 패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선택을 이 화면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또 안 되는데 네, 재생해볼까요? 네, 뭐 이렇게 여기가 자연스럽네. 이게 프레임 단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영상은 원래 살짝 노가다 작업이 살짝 많습니다. 저는 바깥으로 빼줬는데 여기도 이제 좀 밖으로 내보내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오늘 엄청 뭐 섬세하게 제가 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간 나무를 매개체로 나무의 왼쪽 부분만 바꾸는 그런 트랜지션 효과인데 영상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 한 10분 드릴게요. 마스크 처음에 하실 때는 눈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애드로 바꾸셔야 영상을 좀 보시면서 피스도 함께 보면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음. 혹시 모르니까 이거 다시 보기로 좀 해볼게요. 쉬는 시간에 컴퓨터를 껐다가 한번 켜야겠다. 아, 네. 그래요? 인터넷 같은데? 안 되는데?
어, 출석을 부를게요. 김나영님 오셨고, 김소연님 네, 오셨고요. 송유진님 안 오셨고, 송예린님 오셨고, 네, 예린님 오셨고요. 이동진님 네, 오셨고, 이수빈님 오셨고, 이태검님 음, 음. 제가 질문한 게 있는 게 있었는데, 예린님 혹시 취업 목적이신가요? 취미 목적이신가요? 그 취미 목적, 아니, 취업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비대면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잘 되고 계시죠? 근데 네, 마스크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음. 하셨나요? 아, 지금? 네. 얘기로 보내주세요. 왼쪽은 안 날리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오른쪽 하고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뭐, 있긴 한데, 아직 뒷부분을 다 안 하신 것 같은데, 나무가 하면 빠져나가는 것까지 잘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뒷부분 조금 잘 해주시면 될 거고, 잘하셨어요. 네. 네, 여기가, 얘가 빠져나가는 부분까지 해주셔야 해서,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뭐, 하실 때, 그, 부분, 화면 밖에서는 되게 될거 아니에요. 그걸 누르시고, 음, 그리고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지나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링크를 오늘도 만나주시면 되는데, 길을 틀리지 못게 잘 해주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다들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텍스트를 치는 데도 있어서 마스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영상에다가 펜툴 활용해서 마스크를 적용을 했었는데, 아예 그 펜툴 위에다가 마스크를 좀 올려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저희가 한번 써보고요. 마스크라고 이렇게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적인 애들은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의 속성을 가지고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펜툴로 이런 식으로 곡선의 텍스트를 하나 형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텍스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로 마스크로서 생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거는 어떤 모양을 잘라내거나 할 때 마스크를 하는 거였는데 얘는 펜으로 된 마스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디에 적용을 할 수 있냐면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마스크라고 하는 애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마스크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텍스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패스 옵션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여기 패스가 있는데 논으로 되어 있죠. 제가 마스크 곡선을 하나 패스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네, 텍스트가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곡선을 그렸어요. 마스크. 그냥 완성되지 않은 모양으로 패스를 그렸는데 그러면 패스 옵션에 패스에 논으로 되어 있는 거 마스크 원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렇게 곡선 위에 마스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선 그리는 모양에 따라서 이 텍스트가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그래서 패스 옵션에서 마스크 원을 생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리버스 패스는 뭐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곡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의 반대 방향으로 텍스트가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리버스 패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erpendicular to pass라고 있어요. 얘는 텍스트가 원래 곡선의 기울기로 인해서 같이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사방으로 각도가 좀 펼쳐진 각도가 됐는데 perpendicular to pass는 이 각도가 그냥 직선 형태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의미를 하고요. 또 false alignment라고 하는 애는 클릭을 하시면은 그 텍스트에 공백 없이 텍스트가 꽉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좌우 공백 없이 이런 식으로 되는 애고요. 퍼스트 마진이 있고 라스트 마진이 있는데 이 퍼스트 마진과 라스트 마진은 말 그대로 마진이에요. 그래서 앞쪽 여백, 뒤쪽 여백인데 이 수치를 이렇게 또 늘리시면은 앞쪽에 여백이 많아지게 되고 마이너스로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여백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얘를 자세히 보시면 키프레임이 있어요. 이렇게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하시면 키프레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초 구간에 이렇게 하나 앞쪽에다가 텍스트를 위치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뒤쪽으로 곡선이 없는 구역도 얘를 이렇게 수치를 높이시면은 알아서 어떻게 곡선을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재생을 좀 해봤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얘도 F9 버튼 눌러서 이지 아웃, 이지 인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패스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 패스 한번 적용만 시켜볼게요. 키프레임도 해주시면 좋고, 네, 이거 적용하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혹시 적용 안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이거 하시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스에서 키프레임 만드실 때는 퍼스트 마진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드셔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수업 3시간짜리라 한 번 한 번 안 나오면은 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말고 나와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